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bom법인 물품의 식탐크루즈 최지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 순서는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을 이혼 소송이라고 하는데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이혼을 앞두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당연히 재판상 이혼을 시작하시기 전에 당연히 협의이혼을 먼저 고려하시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협의이혼의 장점은 감정적 소모가 없겠죠. 왜냐하면 협의만 하고 이혼 등등의 쟁점에 대해서 협의하고 법원에 출석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소송에 비하면 절차가 간단하고 또 짧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단점도 있는데요. 그 단점에 대해서는요,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혼 소송, 즉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에 비하면 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일단 절차가 길고 감정적인 소모가 큽니다. 또한 소송 비용, 즉 선임료도 부담되실 수가 있고, 또한 그 긴 기간 동안 짓눌린 마음으로 소송을 기다리셔야 되는 그런 심적 부담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이혼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 이 경우를 협의이혼의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결국 재판상 이혼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것이 협의됐어도, 즉 이혼 여부,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심지어 위자료까지도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혼에 관련된 모든 쟁점에 의해서 협의가 됐다면 굳이 재판상 이혼을 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진행 도중에 혹은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이혼과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에 관해서만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즉, 판사님이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이제부터 이혼이다, 이것과 양육비 금액, 그리고 양육비 지급 시기입니다. 물론 면접 교섭을 협의이혼에서 판사님이 확인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행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제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서요? 협의이혼 절차에서요. 또한 재산분할 위자료, 이 두 가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이혼을 담당하는 판사님이 관여를 하시지 않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때문에 협의이혼 확인 절차 신청 및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청 혹은 시청에 가셔서 이혼 신고까지 완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재산분할,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전관계에 있어서는 양육비를 제외하고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확실한 매조지라고 말씀드릴까요? 그런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협의이혼의 특징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숙려기간 및 2번의 출석이라는 점입니다. 이혼 의지가 확고한 분들에게는 숙려기간이 오히려 시간을 끌기만 하는 어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점, 동반 출석을 처음 하셔야 됩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 신청서, 법원에 가면 필요 서류를 다 발급받을 수도 있고, 또 즉석에서 볼펜으로 꼭 워드로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비교적 간단하게 첨부 서류와 확인 절차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 실무관님은 날짜를 줍니다. 어떤 날짜? 2번째로 출석하세요 라는 날짜. 숙려기간이 한 달이면 한 달 후의 날짜겠죠. 그리고 숙려기간이 석 달이라면 석 달 후의 날짜를 줍니다. 날짜 한 개만 주지 않습니다. 한 달 후 요 날짜 요 날짜 2개 정도를 줍니다. 석 달 후 요 날짜 요 날짜 둘 중에 한 번만 출석하시면 돼요 라고 날짜를 줍니다. 자, 문제는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이 2번째 출석길, 즉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출석하실 때 어느 한 분이 연락도 없이 안 나타나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협의이혼 절차, 지난 숙려 기간에 지냈던 기간은 없을무, 즉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 어떤 효과도 부여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협의이혼 절차의 위험부담 혹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협의이혼 절차를 택할 것이냐, 숙려기간과 법원 출석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정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제가 좀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